교과서 61쪽입니다. 자, 192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독립군의 실현과 삼부의 성립 과정을 한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192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에 대해 학습하기 전에 국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병합 이후 1910년대 국외에는 먼저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1920년에 접어들게 되면 3.1운동을 계기로 이 기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많은 독립군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의 독립군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그 흐름이 상당히 변화무쌍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생각해 두면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발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출발, 승리, 대표적인 전투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출발 승리 뒤에는 일제히 보복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소련 땅에 들어간 독립군들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만주로 다시 나온 독립군들은 대우를 재정비하게 되는데 만주 전체를 3개의 부로 나누어 정비를 하게 됩니다. 3부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화려한 출발 승리, 기쁨도 잠시 시련, 쓰러지지 않아 재정비. 자, 승리하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실현하면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재정비, 만주 지역의 3부 이렇게 쭉 흐름을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92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에서는 흐름을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3부의 조직 이 5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3.1운동 전후 만주 지역에서는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이들 독립군 부대는 국경을 넘어 일본군과 경찰서 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만주의 봉오동이라는 지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는데 이것을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자, 이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은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먹고 살기 힘든 많은 농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고 또 개화기 말에 한말에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이 의병을 토벌하게 되면서 이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망명객이라던가 아니면 독립운동의 지사들이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1920년 현재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에 살게 되었고 이런 튼튼한 대중적 기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중국의 영역이고 중국의 땅이고 또 소련의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이 지역을 터치할 수 없다는 그런 또 이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세가 험하고 그 다음에 밀림이 울창한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숨어서 훈련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1910년대 이 지역에 만들어져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의 기지를 중심으로 독립군들이 결성되게 되는데
이 독립군들은 나름대로 현대적인 무기를 갖추고 또 군사 훈련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일본의 정규 군대와 싸우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1운동이 터지게 되면 독립군들이 일단 이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치고 빠지는 그런 수법이었는데 국경지대에 있는 일본 군대라던가 아니면은 경찰서라던가 식민통치기관 이런 곳을 시도 때도 없이 습격해서 결국 일본은 상당히 그 큰 혼란 그리고 엄청나게 이러한 어떤 독립군들의 공격을 받아 시달리게 되면서 거의 식민 통치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이제 힘겨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 화근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토벌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결국 우리 독립군들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53살의 노장군이었던 홍범도라고 하는 분은 홍범도 장군이시죠. 이분은 봉오동 지역으로 결국 이 일본 추격군들을 유인을 해서 이 봉오동의 유리한 지역에 결국 포위망을 펴놓고 있다. 일본군은 크게 물리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 측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한 157명 정도 사살했다고 하고요. 200명 정도 중상, 또 100명의 경상자를 내었던 데 반해서 우리 측은 사망 4명 정도, 4명이 전사한 정도의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일본 측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 전투 사상 최초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높은 항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의 전력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평가를 하게 되고 철저한 토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 당한 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 작전을 벌이자 여러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는 추격하는 일본군을 청산리 일대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 끝에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것을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일본 군대를 준비해서 결국 이 대대적인 만주 출병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가 그래도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넘어 들어올 수가 없죠. 이때 여기 춘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만주 지역에서 말을 타고 다니며 도적질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 즉 마적들을 매수를 해서 훈춘을 공격하게 하는 자작극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의 영사관을 불태우고 또 일본의 외교관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배후에 조선의 독립군이 있다라고 하는 구실을 들어 2만 명을 이끌고 만주 토벌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독립군들은 소나기는 피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무조건 이제 피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 일대에 청산리라고 하는 여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청산리 골짜기는 정말 험준하고 천연의 요새의 어떤 그 험준한 산세가 천연의 요새를 방불케 했는데 여기 한 2,000명 정도 되는 우리 독립군들이 전부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집요하게 추격을 해왔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한 6일 정도 동안에 이 청산리 일대에 있는 마을마다 한 10차례 정도 우리는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 10차례 정도의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일본군은 한 3,3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게 되는데 독립군 전투 사상 최대의 전가로 평가되고 있는 이 전투를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화려한 출발이죠. 화려한 출발 승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집, 교회, 학교 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독립군들이 무조건 세기만 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독립군들 속으로 직접 독립군이 되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 독립군들에게 의복을 대주고 식량을 대주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군들의 어떤 길 안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정보통신원이 되어서 일본군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이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고 결국 이 일본은 독립군들이 이 지역을 막 급히 이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청산리 대첩 승리 이후에 만주 지역, 간도 지역을 막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대대적인 어떤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그야말로 초토화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우리 마을을 습격해서 한 당시 19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거의 한 달 동안 한 3,600명 정도 되는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3,500채의 가오 그리고 60개의 교회 그리고 20개의 학교를 불에 태워 이 간도 지역은 거의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이곳에서 독립군들의 무장 투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독립군들은 북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덧 만주와 연해주의 접경 지역인 국경지대인 밀산부라고 하는 곳에 독립군들이 쭉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로 새로 조직이 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추격을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러시아의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이곳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의 어떤 그 국경지대에 이들이 머무르게 되었을 때 러시아 쪽에서 이들에게 넘어오라,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는 결국 러시아 땅으로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러시아 땅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군의 어떤 군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우리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결국 소련 군대가 우리 독립군들을 사살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무기를 모두 빼앗아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만주로 다시 연해주를 빠져나와 만주로 다시 돌아온 우리 독립군 부대는 세력을 재정비하여 압록강 유역의 참의부, 그리고 남만주 지역의 정의부, 그리고 북만주 지역의 신민부의 3부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3부는 단순히 독립군들만 조직을 한 것이 아니라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통치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군정부의 성격을 띠게 되었죠. 자, 만주의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정부의 역할까지 하였다. 자, 자유시 참변에 관한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에 직결한 여러 독립군 부대의 통합 과정에서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 고려 혁명군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였고 이들과 러시아 혁명군이 함께 반대 세력을 무장 해제하면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하게 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대한독립군단 부총재에 선임되었다. 자, 화려한 출발 승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기쁨도 잠시 실현,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재정비, 만주에서 3부의 조직. 이상 1920년대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